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지금 출간되자마자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를 수입할 때 미국과 이면 합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글에 그대로 남겨서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면 합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김종원 의원이 했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자, 저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휘청했어요. 쇠고기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때 나이 든 쇠까지 다 수입하는 문제 때문이 핵심이었는데 이면 합의라는 게 뭐였던 건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면 합의는 첫 번째는 쇠고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원령과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것.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는 그 일본과 싱가포르 등 우리 이웃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은 하되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소가 좀 나이가 많은 소들이다. 그렇게 해서 논란이 당시 됐었고 부위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 부위까지 다 수입을 하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네. 지금 그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획으로 폭로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다른 내용을 미국 측과 합의하려 했다. 이 점을 폭로를 한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 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당시 내용을 들어보면 저 때도 이면 계약을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을 텐데, 네. 자, 이명박 정부가 그 책임을 다 질 수 없다. 과거에 이미 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고 지금 한 건데, 자, 지금 핵심 증인 바로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 본부장이겠는데 지금 네.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가지고 진위 여부가 지금 연일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두 전 홍보수석이 오늘 또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회고록에 썼는데 그분이 바로 김종훈 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종훈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훈 의원은 통상교섭 본부장을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연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 같이 했는데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과 이면 계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박을 했어요? 오늘 예.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이면 계약 이거는 없다.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물론 있었다. 그 약속은 뭐냐? 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어떤 기준 30개월 미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관철시키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확한 기억도 없이 지금 회고록이라는 엄청난 대통령의 기록인데 거기다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외교 용어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면들이 좀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전직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검찰 수사를 받고 그것이 좀 안타까운 서거로까지 이어졌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면 합의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썼을까? 이것이 좀 의문점입니다.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을 경영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언어로 이거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외교라든지 또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면 조금 이거는 쓰지 않았어야 될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쓰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쓴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대통령의 회고록이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물으시는 거는 이렇게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뭐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 부분에만 남겨야지 이렇게 회고록에 이런 걸 다 쓰면 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뭐 범죄 사실 같은 건 논외로 하고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 즉 가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퇴직한 그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지명한 그런 대리인이 가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직접 열람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서 볼 수는 있지만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설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어떤 행위를 해서 말을 하건 써서 하건 아니면 뭐 녹음을 하건 뭐 아니면 사진을 찍든 해서 널리 퍼뜨리는 걸 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회고록 작성이 과연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그 열람을 넘어서 누설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아니다. 그거는 본 거고 실제로 내가 회고록에 쓴 내용은 내가 그 실제로 인터뷰를 따로 하고 메모를 해놓은 걸 참고를 하고 우리끼리 기억을 되새겨서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이 회고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 또는 데이터들이 과연 그거를 보고 누설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서 출간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법에 대한 그 위반 여부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주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형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누군가의 그런 고소나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뭐 인지수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면 글쎄요, 청와대와 전 정권의 그런 정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겠네요.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미아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여당에서 누가 방어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재임 시에 있었던 일을 사실 회고록으로 내는 건 뭐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요. 뭐 2년 지나서도 하고 외국의 경우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저조하고 한 상황에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 민감한 내용들이 현재의 그 보수층에도 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불만들이 보수층 내에서도 상당히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 그 대북 관계 또 한중 관계와 직결될 수 있는 미묘한 사안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어떤 단순히 그때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팩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전개함으로써 어떤 외교 관계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지금 논란이 회고록이 되고 있는데 좀 책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들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챙겨드리겠습니다.